자, 이번 시간은 140페이지 행정심판의 종류. 오늘 행정심판의 종류는 우리 1차에서 객관식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무효 등 확인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행정심판의 종류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라는 게 있죠. 자기. 자기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자기죠. 자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더 뭐예요? 바로 무효 확인 심판이 되겠죠. 무효 확인 등 심판이 됩니다. 확인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이 되겠죠. 무효 등 확인 심판이 대표적으로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대하고 명백하니까. 자, 그러면 중대하지만 참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자, 명백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때, 명백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때, 이때는 무슨 소송을 할까요? 자, 그렇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무효 등 확인 심판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뭘까요? 바로 여기 바로 대표적인 무슨 심판? 바로 취소 심판이 되겠죠. 바로 취소 심판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있음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무효 등 확인 심판이 되고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대표적인 취소 심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부작이라는 게 있죠. 부작이. 부작이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작이 거부를 했습니다. 부작이 거부를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좀 의무를 이행해달라. 의무이행 심판이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라는 것과 부작이. 그러면 행정심판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무효 등 확인 심판이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대표적인 취소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 거부 의무이행 심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자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잘못 대표적인 취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페이지 1번 취소 심판. 행정청이 이 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 대표적인 취소 심판입니다. 자, 취소 심판은 성질은 확인적 정성이 아니라 취소라는 것은 대표적인 형성적 정성으로 보는 것이 통찰할 판례토대예요. 형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가 형성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것은 확인적 정성이 아닙니다. 확인해달라는 것은 무효 등 확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은 형성적 정성으로 보는 것이 통찰. 그래서 밑에서 마지막 zet줄에 줄 한번 더 꺼놓고요. 자, 재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서 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 법규와 관련돼서는 취소 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 집행 부정지원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정 재결 제도의 인정을 하고 취소 변경 재결의 제3자에 대한 형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3자의 효를 특징으로 하며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는 임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처분 가능 밑줄 하나 딱 꺼놓고요. 자, 무효 등 확인 심판이죠. 무효 등 확인 심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확인이죠. 확인. 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무효 등 확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확인적 정성설이고 그 다음에 형성적 정성설, 행정정성설에서나 무효 등 확인 심판은 확인 정성이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직접 정성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정성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보는
형성적 정성설이 통설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하나 딱 하나요. 즉 행정적 정선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무효 등 확인 심판이니까 뭐예요? 취소 심판은 경우에 달리 청구 기간. 자, 무효라는 것은 계속 언제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청구 기간 및 사정 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자, 적용 법규와 관련돼서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적용되고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고 거부 처분의 경우 임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냐? 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 그러면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확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형성적 병성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이죠. 준, 형성적 효력, 행정적 정성이라는 거. 정성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자, 취소 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뭡니까? 이거는 형성적 정성이 되겠죠. 그래서 형성적 정성이 된다. 형성적 정성.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즉 무효등 확인 심판이 되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그럼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 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41페이지에 있죠. 의무이행 심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을 바로 의무이행 심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페이지 141페이지 하단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해놨습니다. 자, 성질로서는 뭡니까? 이행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의무 이행 심판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행 정성의 성질 밑줄 하나 딱 끊어라는 거. 자, 재결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적용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의 청구 기한은 제한을 받으나 부작위한 의무 이행 심판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죠. 자, 사정 재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의무이행 심판과 관련돼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 어떻게 출제가 됐어요? 약술행 문제로 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자,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약술하라. 여기 이제 대비를 좀 해놔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자, 의의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의와 관련돼서는 행정심판의 종류, 그래서 무효확인 심판, 그 다음에 취소심판, 대표적으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잡아주고요. 자, 두 번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무효등 확인 심판. 두 번째 뭐예요? 취소 심판. 세 번째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 그래서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면 약속 문제로서 좀 대비를 해달라는 거. 그러면 이 행정 심판은 항상 뭡니까? 우리 2차 답안을 구성할 때는 뭐예요? 공부를 하실 때 뭘 먼저 잡아라? 늘 포인트입니다. 목차를 먼저 생각하라. 목차를 생각하고 목차가 잡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라? 개념적 요소,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 이번 달 코스에 우리가 잡아둘 거는 행정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행정심판의 종류, 개념들을 각각 우리가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우리가 잡았으면 행정심판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외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 철저하게 준비를 좀 약속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살펴봤으니까 행정심판법의 특징 및 문제점, 이게 뭔가? 특징은 대표적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조금 전 봤죠? 의무이행심판,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자, 개괄주의,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열거주의라는 것은 그게 열거해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거.
자, 심리 절차의 대신 구제와 및 준사법 절차다. 대신 구제라는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등한 관계에서 뭐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바로 대신 구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심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필요성은 뭡니까? 대로 사법의 보완이죠. 사법의 보완. 사법의 보완이라는 것은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현문화시키자. 사법을 보완해주자. 그러면 사법중 법원에서 어떤 행정청의 전문기관에 하는 업무를 알겠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뭐다? 자, 형식적으로는 행정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준사법 절차다. 자, 심판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요. 재결 청구와 심리 의결 기간은 일어나되 그래서 심리 및 재결 이게 이제 크나큰 문제점이 되죠. 그래서 재결 청구와 심리 의결 기간은 일어나 항상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에 재결 청구와 심리 의결 기간은 일어나가 돼 있고 불고 분리 불이익 변경 금지 제도에 채택하고 있고 불복 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 제도. 그 다음 임시처분제도,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아까 심판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개괄주의 우리가 사정재결제도 8번째가 나오고 있고요. 임시처분제도가 9번째 나오고 있고 전자정보 처리 조직은 심판 청구제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1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8번 사정재결제도에서 기억해두고 9번의 임시처분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은 뭐냐? 우리 심리 및 재결을 그마다 간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결기관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점이 되고요. 청구인의 자료 요구권이 미채택이 되고 있고 사정재결제도와 집행부정지 원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점에서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결기관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청구인의 자료 요구 미채택이 되어 있고 말하는 사정재결제도의 집행의예요. 부정지 원칙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되돌리는 게 뭐예요? 바로 행정심판 기간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사 1차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기간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자,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류들을 우리가 행정사 1차 객관식에서 행정법 1차 객관식에 나온 게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당해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 대표적으로 이제 당해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기억에 가니까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이 있고요. 위원회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즉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진실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휘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에서 심리 재결한다. 그래서 당의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되는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 강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우리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리 재결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이거는 어디에서 심리 의결한다?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면 기업과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에서 심리 의결한다라는 것. 이게 참 우리 이거는 단순하게 이해할 부분보다도 숙지해 둬야 되겠죠. 자, 3번의 다음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하는 것. 시도 소속 행정청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3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3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3기관인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위원회, 자, 교원 심천심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각 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의결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제3기관 특별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뭐예요? 종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출제된 게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 바로 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다, 깊이. 그 다음에 깊이, 대표적으로 해피. 여기 이럴 때 출제가 됐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의 제척, 깊이, 해피를 약술하라. 그래서 제척은 빠지는 거죠. 법률에 빠지는 자가 이제 빠지는 거고, 깊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 내가 회피하겠다, 기피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깊이. 해피라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우리가 저 선임 불리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주는 게 바로 해피죠. 그래서 제척과 기피와 해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봤어요? 이미 비성사건 절차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제척과 기피, 해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체만 바뀌면 되지 제척과 기피와 해피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혼의 이유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건의 심리 의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해야 한다. 위원 또는 배우자의 어떤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럼 빠져야 되겠죠. 사건에 관해서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위원이 사건에 관해서 정원, 감정한 경우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리얼에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그럼 빠져야 되겠죠.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경우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제척 사유가 되겠죠. 당사자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원장의 기피 함수를 있고요.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현장 그 사유를 소명으로서 확인해 줘야 되고,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현장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로서 정보를 송달해 줘야 됩니다. 자, 위원회는 회의에서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스스로 나왔죠.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견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며, 사건의 심리 의견에 대한 사무에 관해서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사 1차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원회 제척, 기피, 해피를 약술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의를 잡아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 문제 이제. 자, 의에서 이제 첫 번째 뭘 우리가 잡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제척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고, 그 다음에 기피의 개념을 잡아주고, 세 번째 해피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고, 두 번째는 제척 사유, 제척과 기피와 그 다음에 기피, 그 다음에 해피에 대해서 해피에 의했던 사유들을 우리가 이제 적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제척 사유. 두 번째는 기피 사유. 세 번째는 해피 사유. 거기에 대해서 1, 2번과 2번은 이제 묶어서 바로 결론을 내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실 시간이 이제 주관식 시간이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량은 많이 잡으면 1, 2, 3 정도를 잡아
잡아주는 게 괜찮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책, 기피, 회피에 대해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1, 의를 잡고 2번에 재책, 기피의 비사유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개를 우리가 재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사 1차 2대 때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4회 때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졌지만 그래도 재책의 개념과 기피의 개념과 회피의 개념 정도는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책, 기피, 회피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는 본인이 한번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책,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미 출제됐으니까 재책의 개념과 기피의 개념과 회피의 개념 정도는 한번 꼭 잡아달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도 받고 행정심판의 종류도 받고 그러면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을 봐야 되겠죠. 자, 행정심판의 당사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뭡니까? 당사자는 행정심판의 당사자. 자, 당사자다. 그러면 당사자는 일단 청구인이 있겠죠. 청구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있겠죠. 피청구인이 있겠죠. 그러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 무슨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피청구인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행정청으로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청구인 적격 이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라는 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피청구인의 적격 여러 문제도 참고했죠. 적격이라는 문제 누가 청구인이 적격이 되는가 마다 피청구인의 적격으로서는 맞는가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이런 요건 심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 대신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적격은 누군가 피청구인의 적격은 뭔가 당사자는 그러면 청구인이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청구인 뭐예요? 청구인의 개념이 되고요. 청구인의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 법인,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대표자나 관련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청구인 적격은 우리가 아마 행정법을 공부하고 행정절차법을 공부하고 행정심판법을 공부한다면 뭐예요? 이 지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청구인 적격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징글징글 맞게 듣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청구인 적격으로서 요건을 갖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청구인 적격으로서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자, 처분의 효과와 관련돼서 기간이 경과하고 처분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궤도 또한 같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대표적인 청구인 적격이 되겠고요. 자, 청구인.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청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100사람입니다. 100사람. 1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한마디만 하면 몇 명입니까?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100마디가 되는 거겠죠. 100마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인에서 뭐예요? 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그게 대표가 바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선정 대표자로 해요. 대표자를 뽑자. 그래서 선정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선정 대표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표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선정 대표자라는 게 나와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인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선정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에게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정 대표자가 있습니다. 자,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해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자, 사만 심판 청구를 취하합니다. 취하는 뭐예요? 이건 되돌리는 거죠. 처음으로. 취하려면 뭐예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 경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소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하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자, 선정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B, C라는 선정 대표자를 뽑아놨어요. 그러면 이 청구인들은 뭐다? 얘네들만 해서 소송행위를 할 심판 행위를 대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A, B, C가 취하를 하려면 97명의 뭐예요? 동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대표자다? 선정 대표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이 만약에 A라는 청구인이 돌아가셨어요. 만약 청구인 중에 청구했다. 그럼 청구인 C는 선계가 될 건가? 그래 바로 청구인의 지선계가 돼요. 자, 청구인의 지선계는 대표적으로 당연 선계가 있어요. 당연.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 선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 선계가 있겠죠. 허가 선계. 그래서 당연 선계와 허가 선계. 그러면 당연 선계에 대해서는 뭐냐? 청구인이 사망했다. 청구인 법인이 합병됐을 때 그때는 지의 선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당연 선계가 되고요. 허가 선계라는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선계할 수 있는 것, 이게 대표적인 허가 선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구인에 대해서 지위 선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단형 선계와 대표적으로 허가 선계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청구인 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그러면 청구인으로서 여러 사람일 때 뭐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뭐예요? 선정 대표자를 선임해 놓고 청구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당연 선계가 되고 이제 허가 선계와 당연 선계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피청구인의 적격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피청구인의 적격 이렇게 나오네요.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할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라는 것. 단 처분이나 부작위 권한이 선계될 때 선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된다. 자, 경정은 어때요? 경정은 고치는 거죠. 그러면 피청구인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서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피청구인의 적격, 그다음에 이제 경정 문제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피청구인의 적격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잘못이 있었을 때는 권천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경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라는 A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자, 피청구인은 A라는 행정청이 되어 있어요. 그럼 B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B라는 행정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바로 관계인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관계인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뭐다? 대표적인 참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가인,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146페이지 참가인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내가 좀 바빠. 그래서 대리인을 좀 시키자. 그래서 대리인. 이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인의 대두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가인과 대리인이라는 게,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적격으로서 대표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머릿속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주관식을 설정할 때 이런 구조를 형성해 놔야 되거든. 그럼 청구인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아니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부적격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선정 대표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구인에 대해서 뭐예요? 돌아갔을 때 당연 선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허가 선계라는 게 있고요. 피청구인의 적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잘못을 때 경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인들이 대표적으로 참가인과 뭐가 있다?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참가인의 개념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이 일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이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비청구인은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의 심판 청구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 이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꿔요. 당사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이 구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과 비청구인 관계. 자,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 그래서 선정 대표자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서 당연 선계와 허가 선계가 있고, 관계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참가인과 대리인이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관식을 풀어나갈 때 하나의 뭐가 돼요? 하나의 이제 재료들이 되는 거니까 그 재료가 곧 요소죠. 요소라는 것은 그 개념적인 요소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념적 요소를 정확하게 숙지해 달라. 그래서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요걸 우리가 바꿔요. 자, 행정심판 청구의 뭐다? 제기가 됩니다. 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열거주의가 있고, 한마디로 열거하고 있다는 게 열거주의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뭐예요? 개갈주의라는 거예요. 개갈주의.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은 대표적으로 개갈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으로서 삼을 수 있는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 대상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열거주의, 열거주의. 자, 열기주의, 결갈주의가 있어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법령이 열기하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하는 주의가 바로 열기주의고, 결갈주의는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행정심판을 한정하여 제한하지 않고 행정심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죠. 권익이 침해되는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널리 행정심판의 제기를 인정하는 주의가 대표적인 무슨 주의다? 결갈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심은 결갈주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열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거주의나 열기주의는 같은 말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결갈주의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요거에 되죠. 자, 행정심판법 규정으로서 결갈주의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표적인 결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행정심판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대통령, 이건 통치행위죠.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이거는 제외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 이거는 제외됩니다.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통고 처분은 제외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썼다. 행정청과 처분과 부작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